2024년 말까지 중국 1인 가구 수는 3억 명을 돌파하는데요. 이는 중국 인구 4명 중 1명이 1인 가구라는 의미죠. 이 수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 민정국에서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동안 결혼 등록 건수는 500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4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세대 간의 결혼 문제에 대한 갈등과 남녀 젊은 층들 사이의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们觉得为什么现在年轻人越来越不想结婚了？这个是想结婚，因为就很简单，就自己的未来已经看到确定了，牛马的一生嘛。然后为什么要让自己的孩子出生继续当牛马呢？就到我为止吧。 没钱的不敢结婚，有钱的不用结婚。据最新数据显示，今年前3季度全国结婚登记只剩474.7万了，比去年同比减少了94.3万对。而我们全国的单身人口将突破3亿人，快赶上美国的人口了。有人说工资低、房价高、彩礼高，这些说法呢都是有一定道理的。还有人说是现在这一代年轻人太贪图享乐了，不愿意付出和承担压力，这是不是有点太片面了，属于道德绑架了吧？其实这个谜点还是在于经济付出，大学生不再是天之骄子。最新2024年大学毕业生平均工资是6050元，打工已经无法提供高额回报。儿女独立以后可能赚的钱养活自己都很难，如果啃老，父母辈还需要付出更多的经济成本。而对于现在的年轻人来说，不是不想结婚，也不是喜欢单身，当自己这一辈都很难过好的时候，婚姻也就变成了奢侈。你们怎么看待这件事呢？你们把我生下来，我是没有选择权的，对吧？我现在生在这个家庭里面，对吧？生下来我感觉我是来吃苦的，我不是来享受人生的。但是呢，我通过我自己努力，我能享受到一点我想要过的人生。那这种我在争取这个幸福道路上呢，和你们的观念是背道而驰的。不是你这个幸福跟那个幸福不一样。你所谓幸福就是一定要传宗接代，对吧？我也没说我不传宗接代，只是说时间早晚的问题。虽然我现在32岁，年龄已经很大了。 可能再过2、3年找对象都有困难，但是就目前这个现在来说，不是我不想找，是我真的我没有考虑好，我要做一个父亲，我要组建一个家庭，那我把这个孩子生下来，我养不起他，我们不能给他好的教育，这是我要考虑的问题，我不能像你这样子，你把我生下来，好，我生在这个家庭。 随便就是怎么样就把我拉扯大了，你也是属于那种放养状态，然后不管他，对吧？这个是完全靠我自己摸爬滚打，这10多年我吃了多少苦？那你这不叫吃苦，你这叫锻炼。但是我不想我的孩子生出来这样子锻炼。呀，那你孩子就生下来就跟着妈，那不可能，你生下来你本来就个安徽，他怎么跟着妈呢？对吧？你。 我23不结婚有罪吗？你说还没有罪吗？你像我这大年村里我都抱孙头了。你是不是睡觉睡傻了？哪个小姑娘喜欢你这样的？都给家里边多躺了一会儿，外面冷的跟啥样？这是不是咱家有个光棍汉子？我才23，我都怎么成光棍汉子了？一天天我都没法出门，看我这老脸往哪磕？给你丢人了是不？明天我都离家出走。说你2年你也来气了是吧？你都不嫌丢人。 你走了，谁不管你的亲人？管你的，想上哪上哪就走了。明年不带个女朋友，你都别打进家了。走。 중국 출산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는데 평균 68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중국의 1인당 GDP 대비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양가 부모님이 60에서 70세가 되면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한 번의 낙상 사고나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경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고 결혼은 오직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부담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결혼 기피 현상을 초래했고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붕괴를 만들어낸 것이죠. 发现一个事儿没？大部分男生负债其实都跟组建家庭有关系。现在有个什么情况？女性的负债比例正在迅速超过男性。 这不是信口嗨喝哈，不信可以查相关的数据。为么子会有这样的一个情况呢？
有些女生啊，超前消费，追求高物质的生活。跟男性不同的，他们的负债很少跟组建家庭有关系，更多是个人欲望。这时候咋办呢？用婚姻化解债务，这都是捞女兴起的原因，因为它能快速的填补债务的缺口。单口闭口就1.8米，谁配呀？20万的彩礼，我选浩迪。因为我花300请他吃饭，他说我抠；我花100请兄弟吃饭，他叫我爸。高质量的单身会比低质量的恋爱会好一些。就是现在女生很多都到外面玩，就感觉很渣。现在结婚的成本太高了，只有一点点钱，我想废点话。有女朋友吗？没有。那你想找女朋友吗？不想。为什么不想？因为这种耗费时间与精力的事情不要讲。你有什么想对那些一直还在缠着你的男生想说的话吗？我觉得他们这样的人很奇怪，我又没有让你喜欢，又没有让你付出，你自己心甘情愿的，关我什么事？每天都问我怎么不回消息，但我看到呀就不想回呀。你要不要看看自己够不够重要？你以为谁都像你一样闲吗？不应该去追女生，你喜欢的女生，她身边也不缺对她好的人，你应该用你的闪光点去吸引她，而不是你一味的去接她上下班，然后什么嘘寒问暖这种很俗套的一些事情，你没必要去做这些。如果你没有明确一个女生喜欢你，你去做这些，只会让女生觉得很反感，你在纠缠她，只会就是说让你们的关系迅速的降温。 사실 이 현상은 단순한 결혼 문화나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하고 시대적 변혁이라 볼 수 있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요, 지난 2023년 도시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6,000위안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2에서 3선 도시에서 약 21평 크기의 집을 사려면 70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 인민대학교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결혼 평균 비용은 무려 33만 위안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 지참금만 가계소득의 50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설령 운이 좋아 결혼 지참금을 받지 않겠다는 여성을 만난다고 해도 출산과 육아 비용은 그야말로 끝없는 수렁인 현실에 이르렀죠. 世界上不存在捞男捞女，只存在想白嫖别人美貌的贪货。你觉得给对方花钱就是捞，并不是，其实你也在捞，你在捞对方的美貌资源、性资源。有个博主说得好，恋爱中花的钱其实就是丑的一方给美的一方提供的精神损失费。我们总说关系的本质是价值交换，而价值的背后就是需求。你缺钱，你的需求就是钱；你缺性，你的需求就是性；你缺什么你就想捞什么，这两者本质没有什么区别，男女都一样。这个世界不存在不想捞的人，只有没资格捞的人。别给我提妹子，都他妈骗吃骗喝。因为我们累了，现在我们追不起了，我们满脑子现在想的都是户口怎么样落地，房子怎么买，车子怎么买，还有就是他爸妈会不会看上我。新的婚姻法2月1号就生效了。这个新的婚姻法呢，其实是保护经济实力强的那一方，也就是说男女双方都不能靠通过结婚来改变这个命运了。这新的婚姻法看下来，真的是在催着我们女性要自立自强，而且呢，也同时要找一个经济条件比较好的男性来结婚。比如我跟一个男性结了婚，他的车子、房子跟我1毛钱关系没有。那如果我生了小孩，然后我们因为感情不好离了，这个生育损伤并不会得到赔偿。那生下来之后，如果他经济条件好，可以请保姆来帮忙带孩子，那我就得必须去上班，不然我就1分钱都没有。那如果他经济条件差，或者是经济条件跟你一样的话，你们双方父母又没有人帮你们带孩子的情况下，孩子得有人来带吧。假如我来带这个孩子，我带个5年，带到他上幼儿园，5年之后呢，我们两个有什么矛盾离了，那这5年内，因为我没有工作，然后他也不给我发工资，所以我如果离了之后，我1分钱都赔偿都没有，我得净身出户，等于说这5年我就成了一个免费的保姆，为帮人生了孩子造成的生育损伤没有得到赔偿，同时呢还当了一个免费的保姆。 这婚结的有什么意义？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경제적 안정과 책임의 분담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관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혼 기피와 같은 사회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시대적 흐름이며 전통적인 결혼관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유럽에서는 독신 및 비혼 인구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결혼관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 결혼 비용과 출산 비용을 낮추고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면 결혼과 가족제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뿐더러 상상 이상의 미래산업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